네,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젊은 층에서는 욜로를 추구하면서 재테크보다는 소비에 치중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요노와 함께 재테크에도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최근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요노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어떤 제도인지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김밀령 과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김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노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욜로는 뭐고 욜로는 알겠는데 네, 요노. You only live once 뭐 우리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 일단 쓰고 보자 분위기가 욜로 같은데 요노는 뭡니까? 요노 네. 이거 하나만 사면 돼. You only need one. 이것만 사세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네, 소비. 예. 근데 이제 결국 100세 시대 오래 살아야 되니까 또 은퇴는 점점 또 오히려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하면서 결국 퇴직연금이 더 중요해졌는데 네. 예. 한번 이 퇴직연금 중요성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고용 형태도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고령화 리스크라고 젊을 때부터 재정적으로 은퇴와 노후를 잘 준비해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젊은 쪽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제도인 국민연금이나 아플 때를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기본적인 재정 준비는 할 수 있지만요. 네. 사실 웰빙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외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그중 특히 통상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개인형 IRP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사일계자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쉽게 가입해서 직접 부담금을 납부하고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사실 이게 몇 번을 들어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퇴직연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종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더불어 퇴직급여 제도의 하나인데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 퇴직급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인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 DB 제도가 있고요. 기업에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는 확정기여형 DC 제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기업형 IRP, 개인형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DB-DC 제도는 운용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사용자인 회사가 하는 것이 확정급여형 DB 제도이고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확정기여형 DC 제도입니다. 이 DC 제도는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부담금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개인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DC형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용한다는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이 이제 그 계좌에 이제 예. 추가적으로 입금을 해서 예. 자기가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을 해서 이제 뭐 주식을 산다든지 주식은 안 되고요. 주식은 뭐 펀드나 안 되고, ETF나 펀드나 정기예금 같은 거를 그런 살 수 쪽으로? 있습니다. 네. 예. 또 이제 기업형 IRP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DC형을 준용해서 가입하는 거고 개인형 IRP가 근로자의 이제 직장 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해서 네. 퇴직금을 수령하는 장치로 쓰일 뿐만 아니라 아까 DC 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근로자가 아닌 타 소득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 부담금을 불입하고 스스로 운용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제 또 연말 정산 다가오는데 네. 이러다 보면 요거 이제 또 세액공제 이때 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큰 거 아니에요? 네, 세액공제는 정말 세액을 돌려받는 세액을 거니까요. 돌려받는 네. 거니까 이게 지금 연금 종류 따라서 이 세액공제가 어떻게 달라지죠? 연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아닌데요. 아니고? 네. 근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희가 정말 세액공제에 대한 문의를 많이 예, 받고 예. 있습니다. 네. IRP나 DC 가입자분들이 아까 개인 부담금을 추가로 이제 불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IRP나 DC 가입자분들은 기가입 중인 연금 저축과 합산해서 개인 부담금을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자기가 900만 원 네, 900만 여기다가 원을 넣으신 했으면 거에 대한 거예요. 내야 될 세금 중에 900만 원을 그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세액공제율은 또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래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를 받으실 수 있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한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총 급여가 5,500만 원인 근로자가 900만 원을 개인형 IRP에 납부를 하셨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이제 곱하기 16.5%에서 148만 5천 원의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크네요. 네, 굉장히 예, 생각보다 예. 큽니다. 네. 뭐 사실 이제 퇴직연금 가입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뭔가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수령액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운용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이 퇴직연금은 세금 납부도 좀 미룰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이 퇴직연금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그렇죠. 금액이 늘어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특징이 인출 전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데요.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상품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 수익에 대해서 상품 교체 시에 이제 세금을 내는 대신에 이 운용 기간 동안은 이 세금을 보태서 원금에 보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미래 은퇴 후 수령하기 전까지 장기적으로 수익률 관리에 집중해서 운용 수익을 늘린다면 이를 원금으로 쓸 수 있어 노후 자산 형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정기예금을 사실 여기 밖에서 그냥 가입을 하면은 만기 시 원천 징수를 하게 돼서요. 이자에 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떼고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퇴직연금 내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만기 시 원천 징수가 되고 난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자 전체가 원금에 합산되어서 현금성 자산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금액 전체를 이용해 또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임 과장님. 그리고 또 김 과장님, 요 연금 얘기하다 보면 특히 요 퇴직연금 얘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그 용어 네. 디폴트 옵션. 네. 디폴트 옵션. 디폴트는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디폴트 옵션 이름만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무시무시한데 네. 사실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예. 디폴트 옵션은 이제 풀어서 말하면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인데요. 이 작년 7월에 퇴직연금 제도의 사전지정 운용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사전지정 운용제도란 만기가 있는 상품, 예를 들어 뭐 정기예금이나 만기가 있는 펀드 상품 이런 게 이제 끝났을 때 네. 운용하는 가입자가 만기가 끝났는데도 6주 동안 다른 상품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입자의 수익률 하락 방지를 위해서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로 자동으로 운용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금융기관이 이제 사전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마다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이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포트폴리오 상품과 하나은행의 포트폴리오 상품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각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2개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초저위험은 원리금 보장 상품, 뭐 정기예금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이 혼합된 혼합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저위험, 중위험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로 고위험 포트폴리오 이렇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분들이 사전 지정할 때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하셔서요. 본인의 성향에 알맞은 포트폴리오만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포트폴리오는 언제든지 원하는 걸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포트폴리오에 절대 주식은 안 들어갈 거고. 네, 그 얘기는 보통은 이제 결국 주식은 네. 위험 자산이네. 네. 은행에서 그거 괜히 했다가 안 좋은 장 걸리면은 네. 무슨 욕을 먹고 무슨 또 손해배상을 당하려고 할 수가 없네. 그래도 네. ETF는 또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 ETF는 판매를 하고 있어서요. 그 네. 와중에 또 ETF는 되고 네, ETF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 투자는 안 개별 되고 종목 투자는 안 되고 ETF를 ETF에서 통한 분산 투자는 투자는 차원에서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성향에 따라서 좀 종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 네.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한데요. 방금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뭔가 투자 성향을 설명해 드렸는데 전체 상품으로 보면은 네.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확실히 원리금 보장 상품을 그렇죠. 선호합니다. 근데 원리금 보장 상품이 정기예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시중은행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그리고 또 이율 보증형 보험 GIC 상품도 있고 원금 보장 ELB, DLB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뭐 은행일지라도 원금 보장 말고 좀 더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시는 공모 펀드가 있고요. 뭐 모집 기간에만 모집하는 모집형 펀드도 있고, 그리고 뭐 사모펀드,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에도 많이 들어있는 TDF 같은 연금 특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ETF를 많이 관심 가져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이제 지난 10월달에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금감원에서 네. 요 개시를 발표했다 요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10월 31일부터 개시했고 네, 그럼 얼마 안 되네요 이제.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요 어떤 제도입니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네, 이거 네.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10월 말일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내 퇴직연금 계좌를 내가 원하는 금융사로 이전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모두 해지해서 현금화한 상태로만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정기예금을 갖고 있던 사람은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려면 그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하니까 어허. 중도 해지 이유를 받았을 것이고요. 예. 펀드를 갖고 있으셨던 분은 환매하고 재매수를 실시하면서 그 사이에 금융시장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금융사에 라인업만 되어 있다면, 상품이 라인업만 되어 있다면 이동 시 운용상품을 매도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서 그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좋아진 거네요, 그럼 결국. 네, 아무래도 네, 금융 네. 소비자의 수익률 소비자 제고를 입장에서는, 위해서 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에 게시한 사업자는 총 37개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비스 개통이 어려워서 오픈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도 추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해지하고서는 그 현금을 가지고 새로 가입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한다라는 거는 네. 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네네. 나름대로 또 공부해서 또 옮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게 수수료 차이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게 수익률에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목표를 띈 상품이기 때문에 네. 작은 수수료 뭐 0점 몇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30대 기준으로 은퇴 시점 55세까지만 해도 20년 이상을 운용한다고 봤을 때 모이면 되게 큰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요. 이에 따른 제도 수수료로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근데 일정한 조건 충족 시에 이를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도 있어서 이를 비교해보고 혜택을 챙기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물 이전이 이제 가능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예. 예. 그래요. 김 과장님.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요 이제 퇴직연금 가입이나 운용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뭐 꿀팁? 꿀팁.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퇴직연금은 소중한 내 노후 자산이잖아요. 네. 그만큼 운용 시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해서 안정하게 이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대면이 요즘 대세긴 하지만 비대면이 낯선 분이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전문가가 있는 대면 채널도 많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대면을 이제 스스로 다양하게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수수료 혜택 꼼꼼히 따져보시고 상품 정보도 잘 제공이 되는지 보시고 가입하시고 성공적인 연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다 보니까 뭔가 좀 후루룩 지나간 느낌인데 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은행 창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은행 창구 찾아오셔도 되시고요. 뭐 추가적으로 아니면 실물 이전에 이제 가능한 상품이랑 불가능한 상품 같은 것도 안내에 네. 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뭐 정기예금이나 뭐 ETF 펀드 상품 같은 거는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운용기관, 자산기관이 다른 언번들 계약에 네. 하고 있는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뭐 MMF나 좀 특히 환매 수수료가 있는 펀드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비대면 상에서 보시면은 안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보시고 이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정민 앵커의 이 질문이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후루룩 지나가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저도 좀 내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나쁜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너무 네. 우리 정민 앵커도 잘 그러니까 네. 어, 그냥 제가 그냥 직접 창구 찾아가서 그러니까. 왜냐면 비대면 보는 것도 좀 어떨 때는 맞아. 정신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가서 직접 얘기를 하고 들어보면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는 이제 맞습니다. 귀찮아 할까 봐. 아니에요. 귀찮지 아니죠? 않습니다. 은행 창구로 언제든지 와주시면. 네. 요즘엔 뭐 입출금 따로 뽑아야 되고 맞아요. 또 일반 상담 따로 뽑아야 되고. 맞아요. 뭔가 그런데 이제 점포마다 또 달라가지고 네. 네. 우리은행은 뭘 뽑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은행은 아무거나 다 뽑으셔도 되고요. 저희 연금 전문가를 또 따로 운영을 아.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께 다이렉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 알겠습니다. 전문가. 네, 이게 네. 가장 꿀팁이네요. 정말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